이 크라켄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얼마더라 한국 돈으로? 어? 생각보다 살만한데? 안녕하세요. Q&A 시간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모니터가 아닌 수냉 쿨러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녀석 NGX 크라켄 엘리트죠. 일단 박수부터 치고 한번 갈게요. 그동안 어떤 수냉이 나와도 이 크라켄만 외치신 여러분들, 오늘은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2020년 전작인 이 크라켄 Z73이 공개된 후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넘어서 2023년 4월 드디어 이 신형 크라켄을 출시했는데 진짜 징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형과 신형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우리가 숨참고 존버한 그런 가치가 있었는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NGXT는 놀았는지 이랬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박스 외형부터 살펴보면 드디어 이 제품의 컬러가 패키지에도 반영이 됐어요. 기존에는 이 위에 화이트 스티커 띡 하나 붙어가지고 약간 성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었네요. 3년 중에 일주일의 노력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밍도 바뀌었어요. 크라켄 엘리트. 기존 프리미엄 제품은 이 Z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번 세대에 와서는 엘리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Z가 아직은 좀 더 익숙하긴 한데 뭐 이것도 5일간의 노력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여기 정면을 보시면은 RGB 컨트롤러가 동봉되어 있다 하네요. 이게 원래 없었나?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이번에도 한국어가 들어있네요.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스 외관을 봤으면 이제 내부를 살펴봐야겠죠. 구성품을 살펴보면 신형 크라켄 본체와 새롭게 출시된 F120 RGB 코어 쿨링팬 3개, 각종 나사료와 와셔, AMD 인텔 설치 키트, 그리고 통합 케이블과 Y자 USB 케이블, RGB 컨트롤러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은근 변한 게 있네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케이블 구성인데 통합 케이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메인 케이블과 마이크로 USB 케이블 이 두 개로 나뉘어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완성된 걸 보면은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통짜 케이블로 변경되면서 좀 더 깔끔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3년 중 6개월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역폭 때문인지 이 RGB 컨트롤러용 케이블이 따로 빠진 점, 그리고 전작에 있던 짧은 RGB 연동 케이블도 사라져가지고 쿨링팬 하나하나 길게 연결해야 되는 점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조립을 해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신형 크라켄 조립을 끝마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NGX는 수냉 쿨러 회사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번 시리즈는 이 디스플레이에 몰빵을 했다는 의미인데 아주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2.36인치로 똑같은데 해상도가 640에 640으로 기존보다 4배 더 커졌습니다. PPI로만 따지면은 13인치 4K 디스플레이보다도 더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넣더라도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표면에 롱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어요. 덕분에 다른 RGB 부품에서 나온 빛이 이 디스플레이에 반사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게다가 구형에서 지적받던 이 시야각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면에서 좌우 한 15도 이 정도만 틀어줘도 색 표현력이 쭉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좌우 45도 정도로 꽤 개선이 되었어요. 물론 울트라 기어 뭐 이런 모니터에 들어간 나노 IPS보단 이 시야각이 좁지만 책상 위에 놓고 쓸 때 예전처럼 색이 변하거나 혹은 잘 안 보이던 현상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켄을 써본 사람들만 안다는 그 고질병이 하나 있죠. 바로 펌프 고주파. 이번에는 개선이 됐나 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정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전작인 크라켄 Z 시리즈의 고주파가 보통 70% 이상 구간에서 들렸었는데 이번 신형 베이스 상태라 볼 수 있는 50% 구간과 비교 시 뚜렷한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100% 상태에선 살짝 튀는 현상이 목격되었지만 펌프 소음에 묻혀 고주파로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 개선 3년 중에 1년 6개월로 인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90 쓰면은 고주파가 더 커서 애는 안 들려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외형 쪽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올해 첫 떠도는 루머로는 베젤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측정해보니 화면 크기는 똑같은데 베젤은 오히려 늘었어요. 게다가 펌프 두께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단 구리 베이스도 확인해봤는데 크기랑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에이, 펌프는 바뀌었지? 아니야? 아쉽게도 아세텍 7세대입니다. 에이씨, 나 안 찍어. 어디가? 민수씨 어디가?
솔직히 저도 8세대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7세대를 재탕할 줄이야. 이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성능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제품 최대 성능을 알 수 있는 PWM 플로드 상황에선 최근 1대장이라 불리는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때의 소음은 49.2dB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소음 정도인 40dB 고정 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1티어에 속하는 모습이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체형 수랭시장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 나온 애들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벌어지려면 이 펌프보다는 사용된 쿨링팬의 성능이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용자를 통해 검증된 크라켄의 내구성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예상인데 여기가 만약 8세대 들어갔죠? 여기서 아마 10만 원은 더 쳐받았을 겁니다. 아니야 어차피 내 돈인데 NGXP 니들이 왜 신경 써? 슈도 쳐맞으려고. 아니 어이가 없네. 대가리 깨지더니 자아도 깨졌나봐? 그런데 여러분 이 신형 크라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입출 수구 방향이 구형은 3시 방향 기준이었는데 이번 신형에선 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난 3시가 더 깔끔한데. 민수 씨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6시로 장착하셔서 냉간섭도 피하고 온도 절감 효과까지 누리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캠 소프트웨어, 야 이게 생각보다 물건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NGXT가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뜯어오고 지원이 있었어요. 안정화 패치도 자주 하고 X 시리즈에도 수온 연동 기능이나 펌프 방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용자 편의적인 부분도 개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신형 크라켄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기본 기능인 듀얼 인포그래픽 기능에서 이제 배경에 움짤이나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시계 페이스 그리고 사운드 연동 페이스 마지막으로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바꿔주는 기능까지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크라켄 엘리트의 시그니처 기능 이미지 페이스 기능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직접 GIF 파일을 찾거나 GIF 파일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GP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GIF 파일을 손쉽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ROG 로고도 있고 인텔 로고도 있는데 커세어 로고만 없습니다. 그리고 웹 인테그레이션의 항목도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스포티파이와 연동이 되어 현재 듣고 있는 음원에 앨범 마트를 띄워주거나 구글 포털을 사용하여 슬라이드 쇼를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 화면을 띄워줄 수도 있죠. 오, 이걸로 트위치 시청 쌉 가능? 안 돼. 이게 최적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영상 시청이 어려웠습니다. 뭐 추후에는 개선이 되겠죠? 되겠지? 돼야 될걸? 지금까지 3년 만에 돌아온 근본 수랭 NGX 크라켄 엘리트를 살펴봤는데 리뷰하면서 정말 맛있는 레스토랑에 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분식집이 더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형 크라켄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질러도 되는 유형. 첫 번째, 수랭에 있어 성능도 중요하지만 신뢰도 역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두 번째, 든든한 6년 누수 보증 제품 찾는 분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형 크라켄 Z 시리즈와 신형 크라켄 엘리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 국내 출시 가격은 받지 못했지만 MSRP 기준 299달러로 40만원 초중반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보니까 구형 중고가가 35만원 정도? 이게 제 예상이 만약 맞다면 10만원 가까이 되는 차이겠지만 더 깨끗하고 더 선명해진 디스플레이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구매 메리트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할인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형 크라켄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접어야 하는 유형. 첫 번째, 짭수에 40을 태워. 두 번째, LCD 감성도 좋지만 수랭은 성능이 기본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형 크라켄 Z 시리즈 쓰는데 넘어가도 되나요? 일단 이 구형과의 디자인적 차이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구형을 쓰던 분들은 굳이 넘어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각, 해상도, 빛 반사 이런 부분에서 아쉬워했던 분들은 실형 크라켄의 번역점 크게 체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크라켄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폰 같은 느낌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할 수 없는 이 감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저는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